115회 법인 조정을 보겠습니다. 문제 5번인데요. 이런 꼭 사선전자 1151번으로 회사를 바꿔서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금속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 도매, 도급공사 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2025년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총 5문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자, 1번인데요. 다음 자료는 영업부서에서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법인 차량 101 차량에 대한 자료이다. 5인승 승용차 제네시스를 브라보 캐피탈과 운영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 중이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건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에 등록을 하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에 금액을 작성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무조정을 하시오. 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라고 돼 있고 부서, 직책, 성명, 전용번호판, 부착 여부 입력을 생략해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럼 먼저 차량을 먼저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로는 업무용 승용차 등록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자, 문제 보시면은 번호가 101 이렇게 나와 있고요. 차량 번호는 55, 문제 보시면 55하 4033 엔터. 제네시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계정 과목은 차량 운반구죠, 그죠? 예. 고정자산 코드는 없고요. 자, 취득일자는 언제 취득했대요? 여러분 문제 보시면 취득일자는 23년도 5월 3일 날 취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보시면 취득일자는 23년도 5월 3일을 입력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 작성을 하였다고 가정한다. 자, 전년도에 한도 초과된 게 800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선 취득일자 그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2023년도 5월 3일. 자, 그리고 경비 구분인데 여러분 지금 요거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을 해야 되겠죠? 영업부서 업무용으로 쓰는 거니까. 자, 사용자 부서 직책 성명 이런 거 생략하기로 했고요. 요거 중요하죠. 자가가 아니라 운영 리스다라는 거예요. 자, 운영 리스 문제 보시면은 운영 리스 계약 체결했다 이렇게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임차 기간인데 자, 임차 기간 리스 계약 기간 보시면은 23년도 5월 3일부터 26년도 5월 3일까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으시죠? 요거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23년도 5월 3일부터 26년도 5월 3일까지. 자, 보험 가입은 되어 있다라고 했었고, 자, 보험 기간은 문제 보시면은 따로 나와 있진 않은데 그럼 보험 기간은 그대로 똑같이 거기 나와 있네요. 리스 기간과 동일하다 이렇게. 자, 리스 기간과 보험 기간이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똑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 3일부터 26년도 5월 3일까지. 자, 운행기록부 작성한다고 했고 그리고 문제에서 전기 2월 누적거리인데 거기 보시면은 전기 2월 누적거리가 2만 1000km라고 나와 있어요. 자, 번호판은 뭐 불허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저는 해답에 여러 해놨는데 이거 어차피 채점에 상관없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출퇴근 사용 여부. 자, 출퇴근 사용 여부. 출퇴근 거리가 있으니까 출퇴근 거리가 6,400km. 6,400km죠.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뭐 자택 주소나 뭐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으니까 다른 건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해답이 요 과목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입력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께서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뭘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는 비용 명세서에 가서 이 숫자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이거 닫고 자,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비용 명세서 들어가서 자, 여기 불러오기 하시면 되겠고요.
자,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돼 있으세요, 여러분? 총 주행거리는 문제 보시면 8,000km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8,000km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업무 사용거리는 문제 보시면은 어, 업무 사용거리 여러분 6,400km. 자, 출퇴근한 것도 인정이 되니까 업무와 관련이 없는 거는 이제 1,600km.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거. 그러니까 업무에 사용한 비율은 이제 80%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문제 보시면은 어, 운영 리수료 금액이 얼마라고 돼 있으세요? 여기 보시면 운영 리수료가 매월 120 해서 1,44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금액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1,440만 원. 자,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유류비. 유류비가 나와 있죠? 유류비 410만 원. 유류비 41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른 항목은 고려하지 않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1289만 5천 원이다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이거 수정해 주셔야 돼요. 주어진 값으로 1289만 5천 원 이렇게 해서 수정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했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고, 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된 게 정기 2월된 게 문제 자료에 있죠. 기타 사항의 마지막 점에 보시면 800만 원 2월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 주시고, 자, 그럼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금액 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단기 한도 초과 금액이 231만 6천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 그죠? 업무 외에 사용한 금액이 여기 370으로 산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확히 입력을 하셨다고 그러면 저장을 누른 다음에 조정 등록을 눌러서 요 숫자들을 이제 세무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 자, 370만 원. 이거는 대표자 상여로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상여로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인데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자, 이게 자차가 아니니까 유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사유유출로 하는 거예요. 운영 리스한 것은 기타 사유유출로 이렇게 해서 세무조정에 대한 소득 처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료 눌러주시고 저장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인데요. 다음 자료만을 이용하여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 명세에서 메뉴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매출 내역이 나와 있고요. 자, 우리가 접대비 한도 적용되는 매출은 기업 회계 기준사항의 매출이에요. 그래서 요 매출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요 접대비인 기업 업무 추진비 계정의 내역을 봤더니 이렇게 직원카드 사용한 게 또 있네요. 200, 500, 500번대, 800번대로 해서 사용한 게 있고요. 경조사비 지금 지출한 게 있는데 이거는 경조사비 지출한 거 요 2,100만 원 안에는 주석 1번부터 볼까요? 문화 접대비가 있네요. 그럼 요 문화 접대비에다가 요걸 입력해야지만 또 한도 적용이 됩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경조사비 지출한 게 지금 있는데 건당 20만 원 이하니까 이거는 이제 한도 내에서 인정이 되는 거죠. 자, 기타 계정의 내용을 보니까 소모품비 판관비로 150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거래처에 선물했대요. 그러면 계정 과목은 소모품비로 되어 있지만 이건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로 봐야 되니까 요까지 반영해서 접대비 시부인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광고 선전비인데 법인카드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광고 선전비니까 접대비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고요. 자, 그럼 우선 대충 훑어봤는데 자, 우선은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접대비 업무 추진비 조정면서 들어가서 우선은 불러오기를 클릭을 해보세요. 그럼 어느 정도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불러온단 말이에요. 불러온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하나씩 문제 보면서 분석해 보는 겁니다. 우선은 제주와 관련해서는 문제 보시면은 제주와 관련해서 2620 여기 지금 2620만 원 불러와져 있고요. 직원카드 200만 원 쓴 거는 지금 법정 증빙 미사용한 거니까 그쵸? 여기 200만 원 쓴 거는 3만 원 초과니까 직원카드는 우리 일반 영수증 취급하니까요. 그쵸? 이거는 송금 물산입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3,450만 원. 자, 이것도 한번 확인은 해 보셔야죠. 그죠? 무조건 그냥 불러온 걸로 하시면 안 되고 문제 내용과 확인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3,450만 원 판관비로 불러왔는데 3만 원 이하는 상관이 없죠. 한도 범위 내에서 송금 인정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직원카드 3만 원 초과된 거 쓴 거 이건 영수증 취급이니까 이거는 법정 증빙 수취하지 않은 거니까 자동으로 또 끌고 왔네요. 이렇게요. 그럼 요거는 이제 송금 이제 불산입돼야 되는 금액이고요. 법정 증빙 미수취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소모품비. 150만 원은 거래처에 선물한 거니까 명칭이 소모품비라 하더라도 실질이 접대비니까 여기다가 소모품비라고 해서 자,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800번대로 이렇게 불러오시고요. 자, 금액이 얼마라고 돼 있죠? 15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요거에 대해서 자,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으니까 법정 증빙 받은 거죠. 예, 그러면 3만 원 초과 거래인데 3만 원 초과 거래인데 법정 증빙을 받았으니까 여기 입력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한도 내에서 송금 인정이 되는 거니까.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입력을 하시고요. 정리를 좀 하시고, 그럼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렇죠? 뭐 경조사는 20만 원 이하니까 여기 들어갈 금액은 없고, 또 불러오지도 않았네요, 그죠? 들어갈 금액도 없고. 자, 이제 매출액. 요 수익 금액은 기업회계상의 매출액이니까 특수관계인가의 매출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으세요? 여기 2억으로 나와 있으시죠? 그러면 여기다가 2억 입력해 주시고요. 자, 총합계 금액이 20억이니까 20억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은 일반 수익 금액에 1억 18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제 요갑 탭에 한도 계산이 되는 건데 주의사항이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거는 문화접대비를 지출한 게 200이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문화접대비는 또 한도가 추가되잖아요. 그죠? 문화기업업무 추진비 지출액 여기다가 200만 원을 직접 입력을 해 주셔야지만 이게 또 한도가 반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지만 또 꼼꼼히 문제를 읽어봐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이제 조정 등록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자, 법정 증빙 미수취한 거는 이제 기타 사유 유출로 특정 누군가 가져간 건 아니니까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 금액 요 금액도 기타 사유 유출로 그럼 요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 자, 송금 불산입 컨트롤 C 컨트롤 V 기타 사유 유출로 소득 처분하시고요.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에 컨트롤 C 컨트롤 V 요거 컨트롤 C 컨트롤 V 기타 사유 유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를 작성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은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나와 있고 입금사안입, 송금사안입 금액 나와 있고요. 기부금 한도 초과액 나와 있고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 또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출증빙 미수치 가산세가 또 나와 있네요. 그럼 가산세에다 입력하시고 중간연합에 입력하시고 원천 납부에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자, 중소기업이고 분납 가능한 금액까지 하는 거니까 분납에다가 금액 확인해서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자, 문제가 지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와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세액감면이나 이런 세액 공제에 대해서 이게 최저한세 적용인지 아닌지를
외우면 좋지만 이걸 다 외우긴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보는 거니까 여기 지금 법인조정 2 메뉴에 보시면 최저한세 조정계산서가 있고 법인조정 1 메뉴에 보시면 요 메뉴가 있어요, 여러분. 기본 강의할 때도 아마 얘기를 했을 건데 제가 공제감면 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라고 해서 여기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에 대해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과 배제 대상이 다 구분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 돼요. 이해돼요, 여러분? 이걸 다 외우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서 이게 최저한세 적용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제 말은. 자,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 자, 우선 문제를 보니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1300이 있어요. 그러면 세액감면이니까 여기 보시면 최저한세 배제세액감면이 있고요. 최저한세 배제세액공제, 배제라는 건 최저한세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최저한세 적용 세액감면이 있고 최저한세 적용 세액공제나 면제가 있고, 그죠? 이 세액감면,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되는 거. 그러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가? 라고 했을 때 최저한세 적용 세액감면 탭을 눌러봤더니 여기 있어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여기서 여러분 컨트롤 누르면서 F 누르시면 검색도 가능해요. 이렇게 중소기업 뭐 이렇게 엔터 치면 이렇게 중소기업자 들어가는 게 조회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저한세 적용이구나. 그럼 거기다 이제 문제지에다가 뭐 적용이라고 표시해 놓고요. 이해되죠,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요령껏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걸 다 외우진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령껏. 자,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인가, 세액공제가. 그럼 여기 최저한세 적용 세액공제 눌러서 여기서 이걸 다 찾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F 눌러서 고용증대 엔터 쳐보면 이게 안 나오네요. 그죠? 그럼 이게 명칭이 좀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는데 고용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고용 창출, 뭐 경력 단절 고용 뭐 나와 있고, 그죠? 여기 보면 나와 있죠. 고용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이게 이제 글자가 쭉 풀어져 있다 보니까 조회가 안 됐던 건데, 이 고용 증대도 최저한세 적용이구나. 거기다 뭐 표시해 놓고요. 그럼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인가? 세액공제니까 세액공제 쪽에서 사회보험 이렇게 조회를 해볼까요? 여기 있네요, 여러분. 사회보험. 그쵸? 여기 사회보험 세액공제도 최저한세 적용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문제 나와 있는 고용증대, 사회보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가면은 다 최저한세 적용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구나 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도 여러 번 풀어봤지만 우선은 여기 법인조정 2 메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들어가서 우선 입력을 다 하셔서 저장한 다음에 최저한세로 끌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이 5억 3,500입니다. 입금사안입, 송금물사안입, 가산주정이 3,450만원, 송금사안입, 입금물사안입, 차감조정이 290만원. 문제 나와 있는 거 보고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180만원. 자, 2월 송금사안입은 없고요. 공제 가능한 2월 결손금이 얼마죠, 여러분? 352만 2천원. 문제 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표가 나왔고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나 감면세액을 여기다 두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다 최저한세 적용이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선은 넣어주세요. 우선은. 자, 그러면 우선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1300, 3500, 120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어차피 이제 최저한세 적용하고 나면 이거는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선은 넣어 놓을게요. 4,920만 원 이거 최저한세 적용이다라는 거 확인은 제가 했고요.
최저한세 적용 제외가 아니었죠. 그냥 다 이쪽으로 들어가고 배제 금액이 있으면 그걸 빼고 이제 고치셔야 됩니다. 이따가 그죠? 자, 그리고 우선 넣어보고 자, 그 다음에 가산세 19만 원. 자, 그리고 중간연합세액 500만 원 있죠? 자, 500만 원 넣어주고 그리고 여러분 원천 납부세액이 700인가요? 우선 넣어주세요. 자, 분납은 이따가 이제 고려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선은 입력을 하고요. 우선은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돼요. 저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최저한세 배제 금액이 있는지를 적용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최저한세 조정명에서 와서 자, 불러오기 눌러보시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아까 저장했던 데이터를 끌고 오죠. 얘가 끌고 옵니다. 이렇게 해서 끌고 와요. 끌고 와서 여기서 이제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를 입력하는데 자, 세액 공제는 3,500, 120이니까 3,620이고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은 1,300이고 맞죠? 이해되죠, 여러분? 3,500하고 120 하면 얼마야? 3,620.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선은 최저한세를 얘가 쭉 해서 7%로 해서 이제 계산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근데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를 뺀 후의 금액이 3,812만 6,820원이죠. 최저한세가 3,900인데 그럼 요 두 금액의 차이 금액만큼은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를 배제하는 거예요. 요 금액은. 이해돼요? 그래서 배제해서 지금 요 1300하고 3620 여기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 요 세액공제 쪽에서 요 금액을 배제하고 요곡을 입력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면 자, 요거 더해 보시면 1300만 원 더하기 3478만 5360원은 얼마 나오세요? 4778만 5360원. 요걸 연필로 이제 문제지에다 메모해 놓고 그쵸? 이걸 저장한 다음에 이걸 닫고 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로 와서 다시 불러오기 하면 다 지워지니까 불러오기 하시면 안 되고 여기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 세액에서 배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아까 얼마였어요, 여러분? 메모하신 거 4,778만 5천 360원이었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분납을 적용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여기 분납할 세액에다가 마우스 클릭하면 여기 옆에 얼마인지 나오니까 요거 보고 입력하시면 돼요. 1377만 730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런 것 프로그램을 최대한 이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자, 요 문제가 나왔고, 자, 그래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명세서에 세무조정까지 해보라고 돼 있습니다. 뭐 소득 명세 뭐 이렇게 그런 내용은 할 필요 없고 그냥 세무조정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기 대손 충당금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미리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이렇게 미리 한번 정리해봤는데, 자, 지금 요걸 보고 하면 돼요, 여러분. 요걸 보고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한번 금액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여기 정기월 8천만 원 요거는 지금 이거를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가 조회도 가능해요. 자, 우선은 대손 충당금 조정 명세서 들어오신 다음에 우선 불러오기를 먼저 눌러 놓으시고요. 이렇게 그럼 불러오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잔액조회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잔액조회도 한번 연습 삼아서 해볼게요. 만약에 문제에서 자료를 딱 정리를 안 해놓고 조회해서 확인해 보라고 그러면 이렇게 조회를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나오면 진짜 어렵게 나온 편이죠.
자, 어쨌든 간에 외상매출금 밑에 있는 충당금부터 여기 미수금, 미수금 밑에 있는 충당금까지 이렇게 해서 조회하시면 여기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 바드럼에 대한 충당금, 미수금에 대한 충당금 맞죠? 그러면 기초잔액이 2,500, 4,000, 1,500이죠. 그쵸? 요걸 제가 여기 해놓은 거예요. 여기 지금 2,500, 4,000, 1,500 이렇게 한번 제가 조회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미리. 자, 그 다음에 자, 단기 감소한 게 여러분 여기 1,500, 3,500, 1,500이죠. 그쵸? 그럼 여기 1,500, 3,500, 1,500 적어 놓은 거예요. 충당금이 차변에 감소한 금액이죠. 이건 이제 대손 처리를 한 금액이죠. 요 금액에 대해서는 요 1,500, 3,500, 1,500 요 충당금 차변에 줄어드는 것은 여기 지금 2번에 써 있죠. 충당금을 차변에 상기한 내역이 이런 것들이다. 요걸 보고 이제 우리가 또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지금 설정한 금액이 600이다.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증가된 거잖아요. 충당금이 증가된 거니까 200, 여기 200, 여기 200이니까 충당금 총액으로 보면 600을 대변에 증가시킨 거니까 대변에 설정을 한 거죠, 이게. 그럼 대차를 맞춰보면 여기 기말 충당금 잔액 차기로 이월될 금액이 2100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요 기말 차기 이월될 거랑 설정액까지 차이가 보충액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분석하는 것도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번 써 놓은 겁니다. 요 내용이 위에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8,000, 여기 8,000, 그리고 여기 차변에 충당금이 줄어든 게 1,500, 3,500, 1,500 이렇게 1,500, 3,500, 1,500 차기로 이월될 게 2,100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차기 이월될 거에서 설정액 요 차이 금액이 이제 보충액 안에다가 입력해야 될 금액이고 그러면 이제 이거예요. 자, 외상매출금, 바드러움, 미수금 이렇게 해서 지금 차변에 충당금 상계를 했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대손 요건에 충족이 됐는지 인정되는 건지 부인돼야 될 건지를 판단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이해되죠? 자, 그러면 설정 대상 채권의 잔액이 외상매출금 15억 7천, 바드러움 1억이니까 요건 여기 지금 불러온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러왔고. 근데 이제 단기에 대손 처리한 것 중에 부인된 게 있으면 요 단계에 이제 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손 충당금 아까 요약해 놓은 요 숫자들을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또 해야 되는 거고. 자, 대손 충당금 조정을 되게 또 어려워하시는 편이에요, 사실은. 어렵기도 하고요, 내용이. 근데 이렇게 자꾸 연습하다 보면 또 숙달 될 거예요, 여러분. 자, 힘들 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부터 입력을 해야 돼, 1번부터. 자, 문제 여러분 보면서 해봐요. 자, 이번에 단기 대손 충당금 상기한 내용의 양가로 1번에 주식회사 김가의 외상매출금 1,000만 원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대손이 확정됐다. 언제 확정됐대요, 여러분? 3월 31일. 자,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정신 없으니까 제가 일부러 왔다 갔다 안 하는 건데, 자, 문제지를 출력했거나 또는 뭐 교재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문제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프린트해서 본다라고 하고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계속 이 화면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여러분도 정신없고 설명하는 저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지를 보고 한다고 생각하고 할게요. 좀 이해해 주세요. 이게 또 오프라인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이게 또 온라인 영상이다 보니까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3월 31일입니다. 자, 개정 과목은 자, 문제 보시면 2번에 양가로 1번에 외상매출금 1,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입력해 주시고 이건 매출 채권이고요. 대손 처리 사유는요. 문제 보시면요. 소멸시효 완성. 자, 금액이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소멸시효 완성은 인정되는 사유이죠. 이거 자동으로 뜨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 충당금 상계 내역이니까 충당금 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대손 비용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지금 이 얘기예요. 어차피 법인세법은 이게 총액법이니까 이게 충당금이든 대손상급비든 송금으로 이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액법이니까.
자, 그러면 시인 될 거냐, 부인할 거냐? 당연히 소멸시효 완성은 인정되는 사유죠. 대손 사유니까 이 시인에게다가 충당금으로 상계했다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양가로 2번 여러분 보시면 주식회사 유가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500만 원을 6월 30일 날 확정했다. 요 얘기죠, 지금. 6월 30일 날 확정했다. 자, 그러면 6월 30일 날 뭐예요, 여러분? 외상매출금 맞죠? 외상매출금 매출채권. 자, 사유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문제 보시면 파산. 파산. 자, 파산도 대손 사유에 인정이 됩니다. 그죠? 금액이 문제 보시면 금액이 얼마예요? 500이죠. 그러면 500 시인 인정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 3번입니다만 주식회사 채가에 받으러 온 200만 원이 부도가 9월 1일 날 났대요. 그러면 9월 1일이면 6개월이 경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9월 1일이잖아요. 그럼 6을 더해보면 10월 달, 11월, 12월, 그럼 한참 12월이 지나서예요. 그죠? 그럼 이거는 6개월이 아직 경과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자 지금 대손 처리한 날이 언제래요? 3번 9월 1일이라고 돼 있죠? 9월 1일. 자, 받으러옴이니까 받으러옴으로 조회를 하시면 되겠고요. 매출 채권이죠. 자, 부도 6개월 경과의 사유로 대손 처리를 충당금하고 상계를 했어요. 그죠? 금액이 얼만데요? 문제 보시면 2천만 원이죠. 근데 이거는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에게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부인에게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자, 장부에는 받으러 온 대변에 없앴지만 이 대손은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받으러 온 2천은 채권이 살아있는 거예요. 세법상으로. 그럼 요 부인된 받으러 옴에 대해서 단기 여기 채권 부인 금액 그러니까 회계 장부에서는 제거를 했지만 세법상으로는 이 채권이 살아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2천 이렇게 자, 우리 미소금은 지금 없으니까 그건 지우면 됩니다. 그냥 F5번 누르면 지워져요. 그러니까 법인세법상으로는 받으러 온 잔액이 1억 2천이 있는 거예요. 2천만 원 대손 처리했지만 인정받을 수 없는 거니까 1억 장부상의 받으러 온 잔액에서 이 받으러 온 상계한 거 인정 안 된 거 2천까지 더하면 우리 법인세법상의 받으러 온 잔액은 1억 2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이가에 받으러 온 1,500인데 올해 11월 2일 날 대손이 확정이 됐어요. 그쵸? 근데 이제 왜 11월 2일 날 확정됐는지 봤더니 부도 난 게 5월 1일이면 6개월 더하면 이게 11월 2일이죠. 그럼 지금 12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6개월이 지났으니까. 그죠? 이해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건 인정되는 거니까. 자, 대손 처리한 게 언제 처리했어요, 여러분? 11월 2일 날. 11월 2일 날. 자, 받으러 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 실수했을 것 같은데 자, 6개월 경과예요. 자, 금액이 얼마라고 써 있어요, 문제에? 1,500만 원이잖아요. 자, 그럼 이 시인액 인정받을 수 있는 거니까 1,500 이렇게 하면 이제 감점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어음의 경우에는 비만가액으로 1,000원을 남겨놔야 돼요. 그러면 이때 1,499만 9천 원으로 하시고 1,000원은 부인액으로 이렇게 남겨놨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음 1,000원도 살아있는 거니까 여기 다시 2천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 2천만 원하고 1,000원하고 해서 2천만 1,000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요 금액을 요 계정 어음이니까 어음 계정에다가 넣었어야 되는 거죠. 문제가 쉽지 않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나요, 여러분? 또 있죠? 5번 있어요. 자, 주식회사 우가의 강제 집행으로 인해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미수금 1,500만 원이 있대요. 자, 강제 집행도 대손 사유에 해당이 되죠. 자, 6월 25일 날 대손 처리한 거예요.
자, 그러면 6월 25일자로 자, 미수금 입력하고요. 자, 이건 기타 채권, 요 미수금이라고 있네요. 미수금으로 또는 뭐 기타 채권으로 해도 뭐 문제는 없죠. 제가 해당은 기타 채권이라고 해놨네요, 여러분. 요거 미수금으로 또는 뭐 기타 채권으로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사유는 뭐예요, 여러분? 사유는 강제집행. 그럼 강제집행 걸어주시고 금액이 1,500이다 라고 나와 있죠, 문제에. 자, 이건 인정받는 금액이니까 1,500 이렇게 해서 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 부인된 금액은 또 여기 채권 살아있는 걸로 넣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밑에 부분입니다. 문제에서 보니까 지금 대손 설정률은 그냥 1%로 한다 이렇게 또 가정을 했어요. 그럼 1%로 그냥 가면 되겠고요. 자, 전년도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된 금액이 879만 5천 원이 있대요. 이건 이제 무조건 추인이 되겠죠. 자, 여기 지금 충당금 부인 누계액, 그쵸? 충당금 부인 누계액 여기다가 아까 얼마였어요, 여러분? 800 문제 보시면 800 전기 2월 된 게 전기 2월 부인된 게 879만 5천 원, 879만 5천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입력해야 되는데 자, 기초 충당금 잔액 이건 여기 있지요. 8천만 원. 근데 저는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8천만 원이 있어요. 이거 더하면 8천입니다. 자, 그 자료가 어차피 나와 있으니까 다행히 그거 보고 하시되 혹시라도 자료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조회를 통해서 여러분 T자 그려서 금액을 메모해 놓고 한번 분석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요 금액 중에 한도 초과돼서 전기 한도 초과된 금액이 요 금액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 보충액, 자, 보충액 얼마 입력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요 대손충당금 기말 잔액하고 설정 금액의 차이, 요 1,500. 그렇죠. 요 2,100하고 요 600의 차이, 요 금액을 1,500을 입력하고요. 여기서 이제 반영이 됐고요. 단기 계상액이 설정액이에요, 여러분. 자, 설정액이 여기 지금 600이죠. 요걸 보셔도 좋고 여기 600 나와 있고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입력을 다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 한번 눌러 놓고 자, 조정 등록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금액이 뜨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력하면 돼요. 자, 전년도 대손충당금 환입액 요거 있죠? 그러면은 요거 컨트롤 C 누르고 요거는 추인되는 거니까 추인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송금산입 쪽으로 추인시키고요. 요 대변에 있으니까 요 대변이 아니라 요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이거는 뭐죠, 여러분? 유보 발생이에요, 유보 감소예요? 그렇죠. 이건 소멸이니까 추이는 감소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여기 대손금 부인액 이건 받으러옴에 대해서 이제 대손 인정이 안 됐던 금액이죠. 자, 그러면 여기 대손금 부인액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제가 해답지 해놓은 거에는 받으러옴 이렇게 돼 있는데 상관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거는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아니면 해답처럼 뭐 받으러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게 여러분 편하시면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받으러움이라는 채권 자산에 대한 거니까 유보 발생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받으러움을 장부상에 제거했지만 세법상으로는 지금 자산이 살아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대손충당금 한도 추가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요거는 뭐죠? 이것도 유보죠. 유보 발생. 그러면 이 올해 기말에 이 금액은 차기년도에 추인되겠죠. 그죠? 총액법이니까 요 금액이 우리가 아까 정기껏 추인했던 것처럼 다음 연도에 추인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한도 초과액, 송금 불산입, 그 다음에 요 받으러 온 부인된 거, 송금 불산입, 그리고 송금 산입 추인한 거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만만치가 않죠, 그죠? 자, 반복해서 하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세무 1급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그쵸? 그러니까 반복해서 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 기운들 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를 완성하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 다음과 같은 계정 과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서 바로 세무조정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회계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회계 처리는 되었대요. 자, 법인세 비용은 이건 송금물산이 기타 사회 유출이죠.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대요. 1,800만 원 안에. 이 지방소득세도 법인세 비용이니까 다 송금물산입입니다. 자, 그럼 어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소득금액 조정학표 가서 문제 보면서 이제 바로 조정하시면 돼요. 자, 송금불산입, 그렇죠? 법인세 비용. 자, 금액이 문제 보시면 얼마예요? 1,800. 자, 법인세 비용 기타 사유 유출이죠. 자, 이렇게 세무조정 해주시고 바로바로 해버리세요. 그냥. 자, 퇴직금 3,500인데 대표이사의 퇴직금이에요. 그러니까 임원의 퇴직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표이사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안 봐요. 그러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안 보는데 퇴직금으로 줬다? 이거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봐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송금물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 유보 발생으로 소득 처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연임하기로 결정하여 과거 임기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급여 비용으로 계상한 거예요. 이건 차변의 퇴직급여, 뭐 대변에 예를 들어서 뭐 현금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걸 차변에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봐요. 송금물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 자산이니까 유보 발생으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입력해 버리세요. 이렇게. 자, 송금물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자, 금액이 아까 얼마였죠? 3,500. 자, 업무무관 가지급금 또 자산이니까 자산 부채의 차이는 유보 발생 이렇게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입니다. 세금과 원가 비용 처리했대요. 손익계산서에 1,000만 원을. 근데 이거 토지에 대한 개발 부담금이래요. 이건 취득과 관련된 토지의 취득 원가입니다. 비용이 아니라 송금물산입, 토지개발금, 개발부담금 300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해서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토지개발 부담금 적당한 키워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금액이 얼마였죠, 여러분? 300만 원. 자, 회사는 생과원가 비용 처리했지만 법인세법에서는 토지예요, 토지. 송금물산입 토지 자산에 대한 차이니까 유보 발생 이렇게 해서 이해되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감가상각비 4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자, 승용차에 대해서 상각 범위액이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 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한도가 600이래요. 근데 한도 범위 내에서 400 기록했대요. 잘했죠, 그죠? 잘했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한도 범위에까지 송금 산입을 한다는 거. 그죠? 이거 굉장히 어려웠죠? 이거 쉽지 않았죠, 그죠? 자,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정액법으로 우선 감가상각비로 보기 때문에 범위 금액보다 미달하게 계상했으면 송금 산입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업무용 승용차 비용 명세서에서 세무조정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특이하게도 원래 감가상각비는 어, 업무용 승용차가 아닌 경우에는 상각범위액보다 미달 계상했다고 해서 이걸 송금산입하진 않습니다만 업무용 승용차에 한해서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송금 산입,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200만 원만큼 송금 산입했다가 업무용 승용차 비용 명세서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업무 사용 비율만큼 조정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여러분? 유보 발생 이렇게 차량에 대한 자산에 대한 차이니까 유보 발생. 자, 그 다음에 건물관리비 요거는 저번에 기출에서도 나왔던 패턴인데요.
자, 여러분, 출자 임원의 사택유지비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이잖아요. 출자 임원. 그러니까 그냥 임원 말고 지분을 갖고 있는 출자 임원. 소액주주 1% 미만의 소액주주 임원 외에 출자 임원. 1% 이상 갖고 있는 출자 임원.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런 건물 관리비를 법인이 내줬다? 이거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죠? 자, 건물 관리비 비용 처리한 게 500인데 출자자, 소액주주가 아니에요. 출자 임원이에요. 출자 임원의 사택 유지비였던 거죠. 출자 임원의 사택 유지비는 송금으로 인정 안 됩니다. 그럼 차변에 건물관리 비용 처리했다 하더라도 송금불산입하고 이 법인의 잉여금을 누가 가져간 걸로 보는 거예요. 사유 유출이죠. 누가 가져갔어요, 여러분? 우리 회사 출자 임원이니까 상여로, 그 대상자, 그 임원의 상여로 해서 그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또 과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차변에 건물관리비 비용 처리했지만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출자 임원 사택 유지비 뭐 이런 식으로 적당한 키워드 입력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얼마라고요, 여러분? 문제 보시면 500. 자, 이거는 그 임원의 상여로 소득 처분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자비익으로 70만 원 처리를 했대요. 자, 업무용 화물 트럭에 대한 자동차세 가후납입에 대한 환급금 60만 원 하고요. 환급이자 10만 원을 자비익으로 했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세는 송금이에요. 송금으로 처리한 걸 환입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송금으로, 자, 자동차세는 지출했을 때 송금입니다. 근데 자동차세 많이 내서 환급받았다? 그럼 입금이에요. 그러면 이 60만 원은 법인세법상 입금이 맞아요. 근데 자비익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미안하다고, 자동차세니까 이제 지방소득세니까 그 관할구청에서 미안하다고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쳐준 거예요. 10만 원을. 이거는 보상을 해준 건데 이걸 입금으로 봐서 법인세 과세하면 보상에 대한 효과가 줄잖아요. 그래서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이자, 이거는 보상을 해준 거니까 회사가 수익으로 기록했다 하더라도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 10만 원만큼은 입금불산입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송금산입 또는 입금불산입. 이해되죠, 여러분? 환급금, 가산금, 환급금 이자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금액이 얼마죠, 여러분? 10만 원만. 재산세 비용 처리한 걸, 그걸 받은 건 그건 입금이 맞고요. 송금 처리했던 걸 회수한 거니까 입금이 맞는데, 환급금 이자는, 이거는 보상에 대한 성격이니까 입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입금 불산입. 자, 그럼 이제 소득처분 뭘로 할까? 자, 회사는 이익영업에 집어넣고,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이게 자본잉여금인 거지. 그죠? 근데 어차피 이익잉여금이든 자본잉여금이든 간에 자본의 구성 항목의 차이이지 자산부채의 차이를 유발하지 않잖아요. 자본 구성 항목의 차이만을 가져오는 소득처분이 뭐죠, 여러분? 그죠? 기타. 그럼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외우는 거예요. 환급금 이자 받은 건 기타 이렇게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죠? 논리는 우리가 이해를 했고 결국엔 외워야지 또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라. 그죠? 자, 세무일급은 이 90분 안에 이 많은 걸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여유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암기할 건 또 암기가 좀 필요하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소득금액 조적 합계표 작성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법인세 비용, 송금물산이 기타 사유 유출. 자, 비현실적 퇴직에 대한 어,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금 준거는 업무보강 가지급금으로 보니까 3,500, 송금물산이 유보. 자, 토지개발급은 토지취득 원가니까 송금물산입 300 유보. 맞죠, 여러분? 유보 발생.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상각 범위액 미달 상각한 거는 우선 송금 산입해야 되니까 200원 유보 발생.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여러분? 출자 임원의 사택 유지비, 송금 물산입, 그 임원에 대한 거니까 상여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받았을 때는 이거는 보상에 대한 성격이니까
입금불산입으로, 회사가 수익으로 계상했다 하더라도 입금불산입으로 기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꼭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법인 조정까지 한번 문제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회차에서 또 보겠습니다.